안녕하세요. 전 세계 성인 5명 중 1명, 그러니까 약 21%가 만성 통증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하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인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만성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몸의 고통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5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아주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아, 그 연구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전 세계 50개국에서 진행된 376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5만 명에 달하는 만성 통증 환자들의 데이터를 본 거죠. 와, 35만 명이요? 정말 방대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만성 통증과 정신 건강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땠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겪는 우울과 불안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핵심을 짚어보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만성 통증 겪는 성인 중에서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증 증상 이게 약 39.3%라고 나왔어요. 네, 거의 40%에 가깝죠? 그리고 불안 증상은 더 높아요. 40.2%. 그러니까 10분 중 4분은 우울이나 불안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요 우울장애, 그러니까 MDD 진단 기준으로는 36.7%, 범불안장애, GAD는 16.7%였고요. 이게 통증 없는 일반 인구랑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일반 인구 우울 유병률이 한 14% 정도, 불안은 16% 정도니까요. 그렇죠. 거의 2배 이상, 어떤 경우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네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통증이 오래 가서 힘들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 이상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더 복잡한 뭔가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모든 만성 통증 환자가 다 똑같진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특히 그 섬유근육통 환자 그룹이요. 이분들한테서는 우울 증상이 54%, 불안 증상은 55.5%. 와, 이건 정말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섬유근육통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반면에 골관절염 같은 뭐랄까 염증성 통증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유해였던 건 젊은 연령층하고 여성분들에게서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점이에요. 보통 만성 통증은 좀 나이 드신 분들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특히 섬유근육통처럼 뭐랄까 뚜렷한 조직 손상 없이 신경계 자체의 변화로 발생하는 통증 있잖아요. 아, 그 유해수용 가소성 통증이요? 네, 맞아요. 그 노시플래스틱 페인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서 유병률이 높다는 건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랑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어쩌면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아하, 뿌리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신경계 자체가 통증 신호 처리뿐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관여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통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그 기간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기간이요? 길수록 더 심해지나요? 불안 증상의 경우에요. 통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 증상도 약간씩 더 흔해지는 경향, 베타값 0.01이 확인됐어요. 아주 강한 연관성은 아니지만 분명 그런 경향성이 보인 거죠. 그렇군요. 오래 앓을수록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네. 근데 흥미롭게도 우울증 상과는 큰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특정 통증 유형, 예를 들어 섬유근육통이나 아니면 특정 인구 그룹, 젊은 층이나 여성에게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정말 그렇네요. 특히 섬유근육통처럼 신경계 변화랑 관련된 통증이라면 이건 진짜 단순히 아픈 것만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경계와 정신건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아까 그 40% 수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울과 불안을 같이 겪고 계신데도 이걸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연구가 정말 강조하는 게 바로 그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몸의 증상과 마음의 문제를 절대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함께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이런 통합적인 접근의 예시로 한의학적인 관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랑 딱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처럼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순히 아픈 부위,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려고 하잖아요. 네, 전인적인 관점이죠. 늘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침 치료 같은 경우는 통증 조절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침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도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신경계 균형을 맞추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몸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추나요법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오스테오파실식 추나요법 같은 수기요법도 신체 구조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통증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또 자율신경계 안정에도 기여해서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만성 통증은 단순히 몸의 신호가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문제와 아주 깊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 역시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통증이 있는 그 부위만 볼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특히 아까 말한 유해수용 가소성 통증처럼 신경계 자체가 변해서 생기는 통증이 정신건강 문제랑 이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말이죠. 혹시 앞으로는 이 신경계의 가소성, 그러니까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잘 조절하는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신경 가소성을 조절한다고요? 네, 그런 치료법이 만성 통증과 우울,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어쩌면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신경계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이라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